왜 우리나라 노인이 OECD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빈곤한 걸까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먼지까지 속을 새기네요. 예. 네, 지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를 맞을지 몰랐고요. 예. 그리고 사회도 준비를 안 했지만 개인도 사실 거의 준비를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당연히 자식들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지금은 자식에게 줄 돈도 없고요. 예. 그리고 국가도 지금 열심히 재정 지원을 마련해가지고 그 지원을 늘려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일단 되지 않고 또 하나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로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 또 혹은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급 대상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받는 금액조차도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받는다고 하지만 소위 하위 70% 이하가 받는다 하더라도 20만 원 이걸 다 받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를 받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32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도무지 생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보도를 봤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최저생계비보다 덜 적은 돈 62만 원 이하의 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50%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6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시는 분들이요. 62만 원이면 호강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보통은 노인 일자리 사업 한다 하시지만 그분들 받아도 최대한 20만 원인데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워낙에 10% 미만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도 기초연금까지 합쳐도 40만 원이 안 되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대개 30만 원 미만의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경영의 국민배당금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허경영 대표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혁명당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년 이상 정책을 연구해 왔고 학문을 좋아해서 책을 한 50권 정도 집필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허경영의 국민배당금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와, 이거 정말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는 보면은 뭐 영국은 지금도 이제 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있는데 이 정치를 자연스럽게 국민이 주인인 세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만 민주주의였어요. 말만 민주주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국민들은 착취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인데 왜 우리는 계속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우리는 맨날 세금으로 착취당하고 많은 기업들은 왜 자꾸 뭐 재산세라든지 보유세,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또 각종 세금을 계속 만들어내서 우리를 자꾸 착복하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정주영 회장은 출마를 했잖아요. 예, 출마를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해서 정말 내가 정치하는 게 낫겠다. 또 뭐 어떤 모 기업 또 회장 또한 출마했다가 정말 뭐 고통을 겪고 왜 그래요? 이 정치인들이 도둑질을 해가니 그러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들이 막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세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상속세나 각종 재산세 세금들 또 뭐 증여세 이런 문제로 기업들은 기업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탈한국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어요. 왜 해외로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유턴하세요. 유턴. 한국으로 유턴하세요. 유턴할 생각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국민배당금법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그냥 해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의 한글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 세종대왕의 한글이 애민정신이거든요. 국민배당금법을 시행하는 순간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감시를 하고 모든 세금이 이제 분기별로 분기별로 3, 6, 92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삼성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삼성에 대해서. 이번 달은 현대가 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박수를 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배당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 감사가 되고 주주가 되는 거예요. 야 여기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지금 공무원들의 수가 방만합니다. 이거 AI로 대체합시다. AI가 서류 발급하고 이런 거 이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AI로 대체합시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저것 굳이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판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AI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를 일정 부분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는 게 비리가 자꾸 있으니까 국민들이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검사의 수를 줄이고 AI가 기소할 수 있게끔 기소 AI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변호사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가가 AI 변호사들이 충분히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돈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국민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모든 학생들을 수능에 입시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그냥 입시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교육 공무원이었잖아요. 이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입시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냥 자기의 재능과 꿈을 펼치지 못하고 계속 억눌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그냥 청소년들의 그냥 그 유전자가 변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을 하고 각종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배당금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정말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도둑놈들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정책과 더불어서 이 허경영의 국민배당금법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도 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해온 사람이지만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참 놀랍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허경영 대표를 처음에는 그냥 코미디언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정책을 보면서 정말 IQ가 43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랍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IQ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IQ를 측정한다는 건 저는 이제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IQ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IQ, EQ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성지수, 지능지수, 뭐 감성지수, 사회성지수, 다중지능 이론이 나오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 정책 IQ는 이 허경영 대표의 정책 IQ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정치인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정책 수준들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낮은 정책들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허경영 대표의 국민배당금법은 정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를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정책을 한번 이 정책을 연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 공무원이었고, 계속 강의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보고 나서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정책이 나온 적이 있는가?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번 들여다보세요.